빨리 술을 내주고 돌아와 점심을 준비해야 할 판에 을순이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소양은 을순이가 뒤를 따라오든지 말든지 논뚝길을 뒤뚱거리며 걷는데 논뚝이 물을 먹어서 가끔은 물렁거리는 곳도 있고 질척거리는 곳도 있고 또 단단한 곳도 있다. 조심해서 걸었지만 기어이 고무신이 미끄덩하며 논뚝에 미끄러지자 소양이 논의 큰 대자로 하늘을 보며 넘어지고 말았다. 입고 있던 치마 저고리가 물에 푹 젖고 몸에 착 달라붙어 그야말로 정신이 없는데 일어서고 보니 미끄러진 고무신 한 짝이 보이지 않는데 논바닥 어딘가에 진하게 박힌 모양이다. 소양은 손을 논 속에 넣고 봉사 물건 더듬듯이 물속을 휘저어댄다. 다행히 손끝에 신발이 잡히고 일어서서 앞머리를 쓸어 올리며 보니 이번에는 술 주전자가 물 위에 뚜껑이 열린 채로 둥둥 떠있다. 술도 없고 옷도 꼴이 아니니 논에 갈 일도 없다. 네 집 논인지 모르지만 고수레로 치루었다 여긴 소양은 뚜껑 없는 주전자를 들고 털레털레 돌아오는데 여전히 을순이도 따라오고 있다. 대문을 들어서는데 날씨 좋은 공기를 방 안 가득 불러들이량 방문을 활짝 열고 마루에 앉아있던 큰아지매가 소양을 보았다. 응? 소양아, 너... 입만 크게 벌리고 다음 말을 하지 못하는 큰아지매는 신도 신지 않고 돌계단을 달려 내려와 소양을 붙잡는다. 괜찮냐? 괜찮아? 예, 괜찮아 예. 그냥 넘어지심도. 답하는 소양의 손에 들린 뚜껑 없는 주전자를 내려다보더니 얼굴에 화가 역력한 큰아지매는 무슨 말인가 하려다가 또 참는 듯하다. 그리고는 조용한 어조로 부엌에 가서 물 떠놓고 목욕해라. 아, 몸을 정갈히 해야 할 판에 오물 속에 들락거리고 이 꼴이 뭐냐. 내가 막 볼 테니 걱정 말고 목욕해라 지금. 괜찮아 얘. 그냥 세수만 하면 됩니다. 소향아. 날카롭게 부르는 큰아지매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낀 소양이 대답 대신 큰아지매의 얼굴을 바라보자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우리 집안의 손을 키우는 몸이다. 알겠나? 앞으로는 절대로 일 함부로 하지 말고 아무데나 나다니지도 말고 빨리 들어가 씻으래도? 소양을 난감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일이 있다. 바로 어제 저녁에도 알았지만 물독에 물이 밑바닥에 깔려 있으니 몸을 씻을 만큼의 물도 없다. 보통 때라면 장서방이 물지개로 두어 번 길어다 부어 놓을 텐데 어제는 광순의 논에 제초한답시고 늦게 왔을 뿐만 아니라 태광과 술도 한잔 하는 바람에 물도 길어다 놓지 못했던 것이다. 카모에 지가 샘에 가서 물 좀 이고 오겠심더 하고 전기 쪽으로 발을 옮기자 큰아지매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허공을 가른다. 물도 없냐? 장서방이 물도 안 길러놓았냐? 이것들이... 하고는 비로소 맨발인 것을 알았는지 얼른 마루 위로 올라가 손바닥으로 발바닥을 털며 세수라도 하고 옷부터 갈아입어라. 그리고 앞으로는 내 말 없이는 절대로 집 밖에 나가지 마라. 일도 하지 말고. 알았지? 예. 대답을 안 할 수 없는 소양이다. 마음 한구석에는 아까 큰아지매가 한 말이 자꾸 걸린다. 내 몸뚱아리는 우리 집안 손을 키우는 둥지라고. 그러니 너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광수애미는 약속한 대로 육속간 뒤편을 어슬렁거린다. 사람들 눈에라도 띌까 괜히 장사꾼들 사이를 한 바퀴 돌고는 또 뒤편을 엿보고 그렇게 하기를 한참이나 됐나? 저쪽에 모자를 푹 눌러쓴 남루한 차림의 남정네가 보이자 조심스레 그러나 재빠르게 걸음을 옮기던 광수애미는 몇 발짝 걷다가 그자가 오라버니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 멈칫 선다. 그자도 광수네가 눈치를 챘다는 걸 알고는 뒤돌아서 걸으며 따라오기를 기다린다. 시장터지만 조금만 걸으니 감나무 잎이 무성한 깨밭이 나온다. 돌아서 광수네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던 그자는 가 왔나?
이기 너와 내가 마지막이다. 다시는 못 만날 기다. 모자를 얼마나 눌러 썼는지 뭉그러진 코도 잘 안 보일 지경이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강수애미는 오라버니가 반가워서가 아니라 누가 볼 것이 두려워서다. 허리춤에서 돈다발을 꺼내 말없이 앞으로 내밀자 그자는 받아들고 두 말 없이 뒤돌아서는데 강수애미가 부른다. 창호 아바이를 정말로 그러십니까? 오라버니는 몸을 완전히 돌리지도 않고 그대로 정지한 채 말이 없다. 인제 어디로 가실 깁니까? 내도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있을성 싶다. 우야든 잘 살아라. 죽어서나 볼란가. 간다. 잽싸게 움직이지만 몸의 어딘가가 편치 않은지 사지의 흔들림이 눈에 띄게 어색하다. 광수애미는 사라지는 오라버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럼 진정 이것이 살아서 마지막 이별인가 하고 생각하자 슬퍼진다. 옷구름을 모아 눈물을 닦아내면서 여기가 누구네 깨밭이지? 하고 빨리 나갈 요량으로 치마를 걷어들고 깨를 피해 조심스레 발을 옮기는데 광수애미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감나무 잎 사이로 아까부터 훔쳐보던 꾸루아이도 서서히 절룩거리는 발걸음을 뒤로 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풀려났지만 자신만 보기 좋게 한 6개월 살다 나온 꾸루아이는 이틀 전에 출소했지만 마누라와 자식이 있는 마을에는 가지 않고 고팠던 술이나 퍼마실 요량으로 혹은 아직 마을에 갈 만한 체면이 없거나 어찌됐든 점청과 함창을 맴돌고 있던 중 눈에 익은 안악이 바로 종가 둘째 며느리가 혼자 서성이던 것을 보았고 또 뭔가 어색한 행동이 승냥이 같은 그의 눈에 잡혔던 것이다. 한창 햇살이 따가운 정오 무렵 이왕 나선 함창길에 반찬 귀한 것을 생각하여 생선가게에 들린 광수애미는 염장 생선 몇 마리를 손에 들고 바쁜 걸음으로 태봉으로 돌아왔다. 논에서 풀을 뽑고 있는 서방과 장서방의 점심을 소양에게 부탁은 하였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광수애미는 곧장 종가대문을 들어서며 소양이부터 찾는다. 전기문은 열려있지만 인기척이 없고 소양의 방문 앞 대돌에 고무신이 놓여있다. 지금쯤 들에서 점심을 먹고 있거나 아니면 보따리를 들고 올 때쯤인데 어째서 집에 있지? 대청위의 안방을 본다. 늘어진 대발 사이로 자신을 내다보고 있는 형님의 모습이 보인다. 소양아, 네 방에 있나? 뭐하노? 최소양이 대답도 하기 전에 대청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온다. 자네, 이리 좀 올라오게. 필시 들에서는 점심을 굶고 있을 예감이 든 광수애미는 갑자기 마음이 급해진다.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소양이 문을 열고 나오자 광수애미는 대뜸 너 내 밥 냈나? 한다. 안방에서 대답하는 것이 뒷전인 광수애미는 다그치듯 소양에게 묻자 소양이 안방 쪽을 보면서 죄지은 목소리로 언지에 못했심도 대답한다.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는 광수애미다. 일꾼들이 논에서 땡볕 아래서 일하는데 점심도 내다 주지 않았다. 안방에서 불렀던 기억도 없다. 다짜고짜 별채로 달려간 광수애미는 전기에서 불부터 지핀다. 하지만 그동안 거의 몇 끼를 종가에서 해먹다시피 한 탓에 정작 살림사는 자신의 전기에는 먹을거리가 없는 걸 깨닫고는 화가 더 치솟는다. 불을 지핀 지가 오래돼서인지 연기도 잘 빠지지 않고 거꾸로 아궁이로 나오는 탓에 목에 코에 주먹만한 돌멩이라도 막힌 양 연신 캑캑거리며 늦은 점심을 부랴부랴 하는데 벼락 같은 서방의 목소리가 전기문 밖에서 들린다. 참도 그르고 물도 한 잔 마시지 못한 채 점심을 기다렸던 장서방과 태광은 기어이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마땅한 핑계도 없는 광수애미는 그저 부랴부랴 점심을 준비하여 마침 장에서 사온 자반을 얻어서
마루로 상을 내놓았다. 이왕 집에 온 거 까짓 거 뭐 내일 하면 어떻노? 태광의 게으른 변명이다. 장서방도 지금은 그런 태광의 뜻을 거스르고 싶지 않다. 목이 타들어가도 물도 한 잔 못 먹고 제초를 하다가 늦은 점심을 먹고 나니 그저 생각나는 것은 낮잠뿐이다. 그러지요. 풀도 어디 안 가고 기다려줄 겁니다. 후줄근한 바지자락을 걷어 올리고 종가 대문을 들어서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사실 기다리고 있던 안방 큰아지매가 장서방을 마루로 불렀다. 자네는 무엇보다도 종가 일을 우선하는 것이 도리일 텐데 몸 무거운 소양이 보고 샘에서 물 길러 오라고 독을 비워놓고 남의 일을 하러 다니는가? 무슨 일인지 금방 알아챈 장서방은 긴 말 하기 싫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미처 살피지 않았군요. 두 말씀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목마르고 배고팠던 참이라 점심을 배부르게 먹어서 몸은 천근같이 무겁다. 하지만 전기에 물독이 비었다니 당장 물부터 저 날라야 할 판이다. 아래채 소양의 방문은 더울 텐데도 닫혀 있다. 집안에 흐르는 분위기가 마치 뜨거운 여름 태양에 잠겨 풀 죽은 허박잎처럼 늘어져 있다. 구루아이는 모자를 푹 눌러 쓴 거지를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그자의 얼굴이라도 볼 마음으로 콩 씹는 발걸음을 빨리하여 따라잡았다. 장터를 벗어난 그자가 향하던 쪽은 점촌 쪽이 아닌 이안 쪽이었다. 어이! 어이! 입에 붙어있는 상놈의 말투가 낮이나 밤이나 아무 데서나 나온다. 모르는 사람일진데도 그리 부르는 것은 오직 그자의 차림새 때문이다. 그자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꾸루아이를 보며 자신을 부르는 것을 확인하는데 꾸루아이의 눈이 커지면서 이거 뭔디야 이가? 하고 놀란 듯 절뚝걸음을 뒤로 내딛는다. 그자는 아무 말 없이 잠시 꾸루아이를 보다가 돌아서 가려는데 꾸루아이가 이번에는 아주 사납게 그자를 부른다. 야! 니 일로 와봐라! 하지만 꾸루아이는 그 자리에 선 채로 그자 쪽으로 다가가지는 않는다. 그자는 걷던 걸음을 순간 멈추는 듯 하다가 도로 걸어가 버린다. 야! 니 내 말 안 들리나? 문디야! 오라카이! 사방을 휘둘려 보며 큰 소리를 내지만 꾸루아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그자는 소리를 듣는 둥 마는 둥 계속 저만치 걸어가고 간격은 이미 집 한 채를 돌아서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도대체 종갓집 둘째 며느리가 무슨 일로 문디를 백주대낮에 은밀히 만났는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필경 무슨 연유가 숨어 있다고 냄새를 맡는다. 음력 7월이 닥치자 풀더미가 성난 듯 치솟아 자란다. 광수애미는 고구마밭 매기에 지쳐가고 태광은 자신의 손으로 짓는 농산일에 지쳐간다. 소양은 뱃속에서 움직이는 태아를 느끼면서 조석으로 마시는 탕약이 이제 몇 번만 더 먹으면 끝난다고 안심하고 있다. 태섭은 내년 봄에 있을 선거를 핑계로 얼굴도 보기 힘들 정도로 밖에서 나돌고 그림자 길게 느리는 여름 햇살이 아직도 서산마루에 걸릴 때쯤 소양이 전기에서 풍로에 부채질을 하며 오늘도 자신과 큰아지매의 입칠에 할 것을 마련하고 있다. 안에 있어? 하는 소리에 한쪽 눈에 매운 연기가 들어가 고인 눈물을 담은 소양이 전기 밖을 보는데 보살님이다. 한여름 내내 사람이 그리웠던 소양이 부채를 손에 쥔 채로 뛰어나간다. 아이고 보살님예 언제 오셨습니까? 네 지금 오는 길이다. 아이고 네 배가 많이 부르네 이제. 소양의 배를 내려다보며 무당은 웃음기 띤 얼굴로 말한다. 무당의 소리를 들은 큰아지매도 마루로 나서서 무당을 맞고 둘은 대청 위에 앉는다. 안 그래도 한번 오셨으면 하던 참이었습니다. 소양아 화채라도 좀 내오지. 봉당에 서서 무당을 보는 소양에게 큰아지매가 시킨다. 아 차가 편지를 보냈더구만.
어심애가 기다린다고. 남해는 섬이 많아서리 아이고 더불어. 여기저기 댕기다 보면 한여름이 다 갑니다. 삼천포에 온 기 한파수 전인데 자 어마이가 아마 아들 낳아달라고 막 치성을 드린다 해서 들릴 때만은 펜지가 왔다고 해서 왔지. 그래 어째 여름은 잘 나고 계십니까? 손에 쥐고 있던 수건으로 연신 땀을 훔쳐내던 무당이 소양이 수박을 띄운 화채를 건네주자 손도 쉬지 않고 단숨에 다 마셔버린다. 아이고 시원다. 참 내 정신 좀 봐라. 너그 엄마가 이거 갖다 주라 카더라. 건어물이다. 끼고 있던 보따리를 소양에게 밀어내준다. 소양은 엄마라는 말에 왈칵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고 보따리를 풀어헤친다. 조기며 대구며 심지어 그렇게도 먹고 싶었던 도다리 말린 것까지 곱게 싸 보냈다. 아이고 그걸 들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네요. 소양아 그거는 넣어두고 너 혼자 두고 먹어라. 우리 먹는 거는 광에도 있으니 아무도 주지 말고. 담 넘어 광순애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랬다. 소양은 혼자만 엄마의 손길을 느끼고 싶은 마음으로 보따리를 주섬주섬 챙겨서 전기로 들어서고 마루 위에 남은 둘은 말을 주고받는다. 언젠가 제가 보살님 한번 오셨으면 하고 소양이에게 물었는데 그때 편지를 보낸 모양이네요. 그렇게 어째 자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글도 알고 아가 뭐 참 영리도 하지. 아무튼 아는 잘 구해심다. 듣기로는 자기 칭찬으로 들리기에 큰아줌매는 웃으며 아무 말도 안 한다. 무슨 일로 보자 계십니까? 성질 급한 무당은 무슨 돈벌이라도 될 소식부터 궁금하다. 지난번에 동네 태봉제에는 잘 모시고 또 수고비도 잘 챙겨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마침 서울에 있는 통에 염려가 됐습니다만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마이도 요번에 쌀을 2말 들이서 치성을 들이십니다. 비록 자기 손은 아니지만 걔도 뭐 소양이를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무당은 엉뚱한 말을 한다. 안 그래도 저도 치성을 드릴까 해서 보살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절에 갈 수도 있지만 더워서 번거롭기도 하고 또 보살님이 소양이 구하실 때부터 수고하셨으니 등남할 때까지 끝까지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무당의 얼굴에 화색이 돈다. 그저 돈벌이 되는 말만 나오면 신이 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큰아줌매의 마음속에 묻고 싶었던 것은 따로 있다. 맞습니다. 삼신할매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해도 정성을 들이고 보살피야 손을 볼 수 있고 또 본다 해도 막 아주 장군감으로 튼튼한 아기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소양의 뱃속에 든 아이를 위해서 정성도 올릴 목적도 있고 무엇보다도 태섭의 선거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큰아줌매는 그러나 둘이서 있는 장소에서 묻고 싶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날 잡아서 바로 해야 될 깁니다. 지가 남의 섬에서 군 날짜가 잡혀 있어서리. 눈치를 보며 핑계를 대는 무당의 속마음은 한시라도 빨리 지전을 손에 넣고 싶다. 그럼 보살님이 나를 잡으시고 또 뭐가 소요되는지 말씀을 하시면 돌아오는 장에서 구해두지요. 아이고 마님 뭐 굿이나 죄도 아니고 그저 정성 들이는 깁니다. 뭐 백설기나 한 말 하시고 초나 한 대 마련하시면 되지. 금방 마님이라는 말이 술술 나온다. 소양이 겸상을 차려들고 마루에 올린다. 아이고 이 집 영감님은 어디 가시습니까? 우리 끄정 저녁을 묵게. 소양아 니도 요 와서 안 묵고? 치는 전기서 몰랍니다. 밥상 위에는 언제 구웠는지 아까 무당이 들고 온 조기가 곱게 2마리 구워져 있다. 사실 소양은 오늘만큼은 엄마가 보내준 생선을 마음껏 먹고 싶어서 혼자 전기해서 먹으려는 참이다.
아이고, 소양아, 이거는 보살님이 들고 오신 거 아니냐? 내 거는? 큰아지매가 상 앞으로 몸을 당기며 소양에게 묻자 지 거도 이심더 잡수이소예 하고 전기로 가버리고 허기를 느꼈던 무당도 체면치레 하지 않고 밥을 퍼넣으며 아예 한 손에는 조기 한 마리를 통째로 들고 뼈를 발라내며 먹는다.